그런데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네. 저는 미디어 기반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중국에서 제가 춘추시대 영화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백조 차이나 어떻게 중국에 사람들이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다들 어떻게 중국에 가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돈 버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가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거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바퀴 우리 마케팅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사람들이 공감한다면 분명히 사지 않을까. 뭐 산다는 개념보다는 나를 알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미래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전반적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원래는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좀 짚고자 합니다. 네, 도의경심이라고 중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 되게 꼬재되고 짱게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짜장면집 많이 생각하고 짜장면 먹으면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래 짜장면집 안 게 있어. 여기 가서 짜장면 먹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13억 인구라고 하는데 인구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이거 중국에 가서 1원씩만 하면 13억 벌게 돼. 그러면 13억이면 이거 어떻게 벌지? 이런 생각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국이라는 이곳은 13억 6천이라는 인구도 있지만 숨겨진 인구도 있어요. 페이커라고 하는데 한 2억 5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10억 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국의 규모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듯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뚜어다 까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고 크고 높다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다는 거는 다원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인구도 많고 문화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후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56개의 민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22개에서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2개의 행정수령 머리 잘 안 그려지시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산동청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그러니까 북한까지 합친 전체의 인구예요. 인구는 아니고 국토. 그리고 인구는 1억. 산동성은 그래요. 철강성은 1억 2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지 그 나라를 잘 모르는 거죠. 가서 좀 돈 좀 벌을까?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중국이라는 막연한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한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갔을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생각을 하고 싶지만 솔직히 잘 모르는 거예요. 인력적인 거, 물리적인 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고려를 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대기업도 그래요. 제가 중국에 발견했던 대기업들은 한국에서는 나 정말 중국에서 마케팅 잘하고 세일즈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보신 분 없잖아요. 중국에 우리가 가서 제가 좀 충격을 얻는 게 우리나라 거의 10대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그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운영하는 백화점 아니면 그들이 제품을 진열하고 있는 곳 중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빠글빠글 몰리는 그 곳은 정작 가지 못하고 우리만의 어떤 플레이스를 만들어요. 근데 그 플레이스는 아무 중국 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느끼는 자기한테 중국인을 가져야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다른 거는 이 중국이 넓다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넓어요. 대륙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처음에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바로 집 가야지. 그래 잘 가요. 그래 도착해요. 도착해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그러면 생산 현장으로 갑시다. 생산 현장 가죠. 11시 반이에요. 가면 이제 이제 바로 이제 밥을 먹어요. 밥 먹고 1시는 이제 닭을 이제 가요. 그러면 토대를 이렇게 보고 그럼 다른 공장에 이제 그 자수 공장으로 갑시다. 가요. 그리고 3시에 있어요. 3시 갔다가 또 끝나고 나면은 마감제 하는 데로 갔어요. 마감제 하는 데 가면 5시 넘어요. 그리고 거기서 갔다가 일하고 있으면 이제 밥 먹어요. 밥 먹고 조금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택 치는 작업하죠. 그리고 가면은 몇 시예요? 가서 열심히 보고 집에 숙소에 돌아오면 11시, 12시. 그리고 아침 새벽에 다시 5시 일어나요. 그래서 또 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루틴한 생활의 반복.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견뎌내기가 되게 힘들고,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관리자 입장으로 많이 가잖아요. 관리자 입장으로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그냥 적대해주고, 좋아요. 가서 가면은,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일도 하겠지. 하지만 그런 현상에서 뛰지 않는다면, 그 마켓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우리 언론들이나 프레스나 또 학계에서 많이 주목하는 거, 산업현장들, 소득 격차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농촌하고 일반 도시하고 소득 격차 6배 정도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을 때는 지금 보면 6배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한 20만 원 벌면, 그러니까 일반 사람 20만 원 벌면 그 중국 웬만한 데가 다이닝이라고 하는데 팔뚝하는 사람들은 120만 원 정도. 근데 그런 격차가 굉장히 극분화되는 거죠. 20만 원 못 번 사람 많고 또 1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1조 버는 사람도 있고 100억 버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분화되어 있는, 그리고 이렇게 큰 곳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략할 것인가 아무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륙을 솔직히 이렇게 보면 빈틈은 있죠. 중국이 이렇게 큰데 이 교통과 통신 이거를 연결해주는 인프라는 굉장히 적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해 쪽, 그러니까 서부 쪽으로 실크로드를 개발하자. 그래서 지금 삼성도 모두 돌려가지고 LG 이런 쪽에 가가지고 성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술이나 콘텐츠의 개발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도움을 주는 건 좋지만 기반 건설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인데 그 부분을 반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들죠. 그리고 높다고 했어요. 다른 거 아니고 보시면 흑순지 500대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 세계예요. 흑순지에서 조사를 500개 기업에 95%가 한 480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다 중국 내수시에 진출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500개 기업에 들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중국에 백화점 들어가고 다 명품인데 그 명품마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 만들고 이쁜데 드라마에서 봤던 옷이지만 우리만의 스토리가 있는 거야. 우리만의 브랜드 스토리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이 있거나 우리나라의 우리 브랜드는 그닥 중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브랜드는, 그러니까 옷은 기억하지만 너희는 브랜드가 뭐가 있니?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왜 인스타그램도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느낌만 한국 옷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브랜드
들으면서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브랜드가 없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된 해외업체들은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과다한 경쟁 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무언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묻고 있지만 묻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음가짐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힘들어하고 듣고 있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마음을 딱 드러내지 않고 포커페이스라고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을까? 어떤 일을 벌였을까?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고 높고 많다는 이런 그 오프라인 시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청년 실업가들, 중소기업들, 일반 디자이너들. 그러면 뭐라고 할까? 우리만의 그 오프라인 그 마케팅 스타일을 통해서 중국에 가서 진출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할까? 온라인 그 마케팅 수단. 아까 얘기했던 무슨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안에 그 샵을 만들 수 있고, 왜냐면 우리는 그걸로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했는데요. 사실 중국 시장에서 제가 이제 사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중국 온라인 시장에 페이스북 안 됩니다. 유튜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해서 뭘 하겠어요. 이렇게 안 열리는 기반인데 이거 중국 정부가 막아놨어요. 근데 몰라. 열심히 만들어서 중국 애들한테 홍보하는데 중국 애들은 정작 뭐냐는 것이 다 떠나고 내가 놓고 보여줬는데 야 너 인지 앱박 뜨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고 막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네이버 엔드라이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미지 없는 자체가 안 돼요. 다 외국어니까. 그러면 중국 시스템하고 결국에는 공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때 중국에 보면은 자기만의 이제 사람들이 개별 쇼핑몰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볼까? 이쪽에다가 내가 우리 이렇게 뭘까 쇼핑몰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내 거를 잘 알려보자 생각을 하는데 광고비가 나왔어요. 근데 중국은 고정가 방식보다는 비딩을 그러니까 가격을 떡 올려놓고 내가 맨 위에 올라가고 싶으면 클릭수로 갈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입찰을 하는 방식이에요. 나 이 맨 위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1억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초 단위로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조작수도 많고 호수도 많고 그거를 마케팅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이 인터넷에서 그 검색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밖에 없고 그래서 책이 높고 간혹 나온다. 아주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저희가 자라하고 H&M 뭐 이런 세계적 SK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나라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는 제이모직이라든지 황치 오페라, 조이너스 뭐 이런 우리나라 패션 생산 업체들이 중국에 가서 지금은 많이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하고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래서 제3세계에 가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가지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해외 업체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또 진출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 때문에 이 구글은 딱 보시면 뒤에 가이드 보시잖아요. 가이드가 중국의 최대 지금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곳인데 구글을 뭐가 했어요? 구글을 내줬어요. 구글이 실제적인 핵심 기술 빼고 다 넘어갔어요. 구글은 중국에서 그냥 영업부가 활동하는
지금 양강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 나라가 굉장히 자기만의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시스템이 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신의 시스템이 미국에게 먹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들 어필을 하려고 하지만 그 어필이 중국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겠다는 점.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이 가짜가 굉장히 많고 가짜도 많고 그 다음에 온라인과 실제 충격에서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오랜 거리로 신용을 쌓지 않은 기업들은 이쪽 장벽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높은 어떻게 보면 연결적인 느낌이죠. 그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타오바오 그리고 알리바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중국 내에서 자기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만의 온라인 마켓 시스템인데 이거 수치 보시면 한번 보세요. 네, 보시면 2012년도 온라인 폼을 타오바오하고 힐마오라고 힐마오는 이제 타오바오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타오바오는 B2B고 아니 타오바오는 B2B도 있고 B2C도 있고 C2C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C2C 성격이 가장 많고 힐마오로 해서 그거는 우리가 약간의 쇼핑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브랜드를 좀 걸고 뭉쳐져 있죠. 그런 거 스피어나인데 어쨌든 이거는 약간 B2C, C2C의 성격이 강하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이쪽에 1은 4조예요. 그리고 4조라는 거는 하루에 교육의 4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1수가 온라인 교육이 2조. 그러면 이 1수가 이거는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주일날 2조인데 중국은 하루에 4조의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대해요. 그리고 중국 온라인 상거래 데이터 자료를 제가 봤었는데 2012년도 온라인 마켓 규모가 2경 5천 원. 제가 이경을 보고 숫자 저도 잘 모르고 2경 5천 원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지금 또 더불어서 IPO에 선정된 그 알리바바 가치가 한 11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중국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숫자가 이게 어떻게 되고 그래 1억 년도 내가 물어야 되는데 병이라는 어떻게 경치로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 타오바라는 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오바 시스템 안에 판매자하고 구매자하고 똑같은 그 위치에서 이 상점 플랫폼이 있는데 상점 플랫폼은 이제 키워드를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상품 설명을 하고 상품 사진을 넣고 가격을 그 판매자가 다 결정을 해요. 근데 판매자가 찾아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가격. 나는 내가 나의 그 경쟁력이 별로 없지만 가격으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웬만한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딱 올리면 올릴 때 무료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무료 방식이 결국에는 이제 뭐랄까 소비자하고 상품이 교역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 상품을 딱 판매하고 나면은 품질 서비스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만 유리하고 판매자한테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둘이서 양쪽에서 똑같이 뭐 하트도 날리고 이제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 하트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황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황가짜리를 되게 많이 부족하게 황가짜리에 위해서 돈이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는 돈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에스크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은행에 이렇게 돈 예치해놓고 이게 상품에서 도달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상품 도착하고 소비자가 도착했어요. 상품 평가 때리죠. 그러면은 돈이 주포바오 시스템이라는 그 타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게 넘어가요. 여기다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방지 대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주포바오를 통해서 타오바오가 돈 되게 많이 벌어요.
내가 가격을 올려놨지만 그 올려놓은 상품의 가격도 깎아주고 이래요. 서로 같이 막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더 많이 깎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번에 더 해줄게 많이 사 이러고 또 많이 사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쭉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실제로 이런 고객, 상품, 매체, 시스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마디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야 돼. 이 사람들하고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내 상품이 좋다고 이 QQ도 있지만 자기 그 메신저 프로그램 안에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 사요. 중국 사람들은 딱 올려놓는다고 해서 아 이거 정말 좋은 거네. 설명 좋네. 사야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딱 보고 이미 가짜가 많다는 걸 서로 인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제품이 왜 좋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다는 기회가 온다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설명을 해줄 수 없고 왜냐면 중국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어가 굉장히 빨리 이게 답이 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었어요. 중국에서 하루에 한 2천만 원 벌어요. 핀 하나 가지고 핀이 한 100원 하는데 2천만 원 벌어요. 근데 편을 보고 너무 놀라요. 나도 2천만 원 벌고 싶어. 좋은데 그 2천만 원 버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지금 계시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어요. 앉아서 한 앞에서 자 띵동 하면 이렇게 막 이제 설명합니다. 아 그래요. 100원짜리 저 만개 주세요. 만개인데 저 깎아주세요. 90원에 하면 안 될까요? 네, 한꺼번에 제가 탈게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막 책임자가 있어요. 이렇게 아령왕이 물방울 모양이거든요. 물방울 모양 이제 딱 뜨고 막 하면서 이제 서로 가격을 막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매를 얻어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 개별인들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한마디로 그 대리권을 주었던 사장이 너는 이 정도까지는 팔아라. 잘 팔았어. 잘 팔렸는데 승급도 시켜주고 돈도 좀 주고 이러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제가 중국에 가서 솔직히 별짓을 다 하는데 가가지고 원래 옷을 한번 걸어봤어요. 옷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중국에 물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믹스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맥심을 못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맥심을 죄송합니다. 네, 맥심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맥심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다른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제가 한 1호 정도 약간 이렇게 내렸거든요. 내려놓고 이렇게 운송 방식도 제가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싼 데를 골라서 올려놓고 옷도 그랬어요. 옷도 나는 디자이너니까 내 거를 알아줄까 하고 딱 올려놨는데 옷은 안 팔리는 거예요. 옷은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봐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가격이 제가 그때 봤을 때 이 가격이면 정말 싸니까 살 텐데 하고 올려놨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커피는 컨택이 왔어요. 그래서 컨택 딱 보더니 막 물어봐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정말 맛있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맛은 부드럽고 막 내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커피를 제가 한번 사다 마셔서 목이 완전히 먹는데 목이 너무 아프고 제 속도 쓰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없는 중국 커피를 마시지 마시고 한국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 사람이니까 막 선배님 너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했더니 이제 컴퓨터에 캠코더 있잖아요. 그걸 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켰지. 설명하면서 여기 뒤에 커피도 있고요. 내가 노래를 마시고요. 정말 맛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샀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거 하나 올렸는데 비딩이 온 게 제가 2박스를 하거든요. 네, 2박스 주문하고요. 그래서 2박스를 또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서 한 며칠 고민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공하고 나서
정말 좋은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가짜로 막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었던 건 저도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한국 이야기 좋아하고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또 드라마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 거 정말 좋아하는데 왜냐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 얘기 나와도 그래도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 한국식의 것들을 외국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퍽퍽해. 그러니까 외국 얘기를 이렇게 좀 듣다 보면 그들이 가지는 그 IT 기술과 어떤 첨단에 대한 부분은 되게 좋지만 끈끈한 정도 없고 뭔가 우리를 유치하지만 계속 끌어당기는 게 있잖아요. 매일 그날 밤을 기다리면서 딱 보게 되잖아요. 근데 외국 거는 그런 것들이 조금 조직화되어 있어요. 원래 플롯도 그 미국식 플롯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거든요. 이미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오랜 시스템을 통해서 플롯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그냥 어설픈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되게 신선한 거예요. 신선하고 재미있고 또 자기네들 못 본 거 최신이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그 중국에 갔을 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고 그래요. 그냥 너희 어디 있니? 너희는 남한이니? 뭐 북한이니? 뭐 한국은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인생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가치적인 부분을 중국 한마디로 미디어 방송사들이 샀죠. 상권을 사서 자기네들이 트는데 아주 싼 값으로 많이 사가지고 막 틀어요. 틀어가지고 패션들도 불고 결국에는 이 TV 속에서 계속 이미지가 투영되다 보니까 좋다, 옷도 이쁘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뷰티, 성형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드라마가 보여주는 이미지적인 환상함 때문에 그리고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배우들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받아들였는데 결국에는 그걸 팔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한번 되짚어 보자면 팔고 있는 사람은 중국의 수입자들, 제조사들, 우리나라 거 가져가서 파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장이 지금 인도, 브라질은 좀 힘든 것 같고 인도, 중국 이렇게 볼 텐데 과감하게 우리 만약에 디자이너들이라면 아니면 우리나라 업체들이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 시장성이 큰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장벽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컨셉, 나만의 이미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브랜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각자의 실정에 맞게 좀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뭐 상품 조사도 안 하죠. 발전도 없고. 그리고 현지화라는 건 결국엔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실제로 뛰어다니면서 좀 찾아보면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잠깐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제가 중국어를 못하고 영어로만 봤었을 때 좀 접대도 많이 받고 처음에는 되게 괜찮았는데 실제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완전히 패닉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다 보면은 시장에 대한 욕구만 많고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중국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채 그냥 돈만 많다더라. 그쪽 사람들 어떻게 꼬셔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중국의 상품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 규모라고 하면 되게 이렇게 추상적인 거지만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동대문에서 그 디자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많이 와서 요즘에 중국어도 좀 하는 사람 같이 해보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사회자들한테 옷도 팔고. 근데 똑같은 디자인이 하루 만에 중국 방송에서 생산되는 건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중국 사람이요. 중국의 광저우에서 한국 디자이너를 교육을 하고 쭈루룩 한국 디자이너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디자이너한테 한국의 최신의 좋은 디자인을 뽑아라. 근데 디자이너들이 뽑겠어요? 머리 아프지. 이제 군대문 가서 사입을 합니다. 살펴서한테 전화를 하고 어떤 브랜드로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50벌, 100벌, 뭐 이렇게 해서 딱 그거는 50벌 100벌이 도매가 아니라 소매가 아니지 샘플이지.
영광이 된다는 사실.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우리는 디자인이지만 우리만의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고 가능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적어놓은 거는 중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이거 적은 방법이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르고 중국인들은 내가 이 고등비를 갈 수 없다면 돌아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돌아서 가고 있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푼더지라고 하는데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스타벅스 이런 데는 1층에가 100평 넘는 그런 큰 매장이고요. 방식은 아주 저가의 적은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돈 벌면 이웃 분할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저거는 돈을 내가 이 자리에다가 여기를 이 사람한테 내줬는데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무명 브랜드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평 아주 조그만 데다가 세평이라면 실제로 우리나라 세평은 아니에요. 중국 세평은 우리나라 한 평 정도 돼요. 4층 거기에다가 다들 다 왔죠. 그리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위에 만약에 한국에 많은 브랜드가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2층을 가기는 말이에요. 되게 기회가 많이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명품 브랜드 아주 유리한 부분을 제시하고 동반 상사를 해요. 그들의 가치를 같이 흡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하지만 무명 브랜드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너가 이 경쟁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면 살아남아라 하면서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사냥터로.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만 갈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류하는데 저 한류라는 게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한류는 차가운 한이 있잖아요. 차가운 기분이 있었어요, 그들한테. 우리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중국은 중국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타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친화적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브랜드라는 게 이쪽에서 봤을 때, 너 우리 이거 사! 하고 승인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오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인사 더 잘하면 좋게 보세요. 딱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거 올라면 아빠 내 거 살려면 사라 이러면 아무도 안 사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낀 건데 실제로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저도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참 그때부터 젖대가 없었어요. 젖대 아무도 안 해주고 그냥 밥도 같이 먹는데 밥 시간도 안 알고 내가 밥을 배고파서 밥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집에 가고 싶으면 걸어서 가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이 중국 사람들은 제가 우리 화면에 그거 똑같잖아요. 예전에는 신비로 와서 좋아했지만 이게 손오공이 얘기를 좋아하지 손오공이 뱀 얘기를 좋아할 건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왜 계속 쟤네들은 삼국지를 볼까? 왜 맨날 그 손오공 얘기를 변형시켜서 중국 홍콩 스타들 뭐 중국의 본토 스타들이 나와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중국만의 이야기거든요. 중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이라면 약간의 새로운 근데 그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 그럴 때만 보지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 것들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노점상을 갔는데 그 노점 횡하오더니 양말을 사요. 근데 양말 한 켤레 우리나라 돈 2만원, 양말 10켤레 2만원 들어요. 제가 듣지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딱 갖고 있는데 그럼 5,000원 또 다 걸어서 이게 횡하오도 걸리는데 이게 일어났던 거예요. 한 중간선도 걸리니까 2,000원 막 이러는 거예요. 더 걸었더니 1,000원 거기다 감으로 더 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제 옆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원래 1,000원짜리를 저렇게 싸구려였던 걸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노력이 되게
그렇구나. 그래서 이해 공감이 왔어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팔거든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똥 뜯으라고 팔아서 너를 갖다 키워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엄마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실제로도 중국 사람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머리가 힘들어서 굶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중국 가서 디자인 사기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안 잡잖아. 사기당하면 어떡해? 가격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하지 않게 중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좀 구축을 해주고 우리가 괜찮은 데야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그 다음에 카피 그래도 카피하려면 열심히 카피해봐. 근데 나만의 내 머릿속은 못 카피할 거야.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만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해국제영화제 때 제가 이제 중국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제가 이제 갔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대표로 갔었고 한국에서는 뭐 시대나 노래 걸었으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세미나 중에서 있었는데요. 이거는 트랜스포머의 그 마케팅 제작자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석세스라는 이름으로 그들도 중국의 가장 저렴한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굉장히 고가로 올려놨어요. 한마디로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어니스펙트, 예상치 못한 그리고 콘크리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 거죠.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모션 감정이 좀 담겨있고 서로 이야기가 꼭 있어야겠죠. 그런 전략을 해봐라. 그런 전략만이 우리 21세기 미래에서 가장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저의 경쟁 상대는 샤넬이 아니에요. 저의 경쟁 상대는 아바타겠지. 관객이랑 고객의 시선을 끌어당겨서 그들에게서 많은 나만의 이야기를 계속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업체가 저의 경쟁 상대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경쟁 상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만의 브랜드 철학 만들고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업하는 것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전략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중국은 되게 활발할 것이다. 저 싸우려 치지 않고 내가 한번 먹어볼까? 일단 먹혀요. 먹히고 이런 창의적인 디자인하고 시스템 구조를 갖추는 데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실제로 저도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사업을 끌어내기 이전에 항상 한 10시간 이상을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탐색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맨날 공간을 치는 공간을 칠 수 있고 잡담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본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들에게 해야지. 그 다음에 와서 그래 너하고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미디어, IT, 패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그냥 서로 놓치지 말고 좀 뭉쳐서 나도 이거 하고 싶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나만이 하기는 되게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번 채널을 이렇게 교류하고 나 이거 말고도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우리 이렇게 해서 같이 했자. 그리고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중국과 한번 공존해서 갈 수 있는 방식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었습니다. 저 역사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라는 건 역사를 보면서 저희 선생님들이 좀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국을 건설해본 나라는 다시 한번 제국을 건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국이라는 건 결국은 시스템이거든요. 지나라의 시스템을 지금 똑같이 따라해서 지금 중국에서 자기만의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한류라고 하면서 뭐 당나라의 최천에 어디 누가 가서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중국에서 가장 첫 번째는 영웅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를 만들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항상 풀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우리만의 브랜드 철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약에 갈 수 없다면 갈 수 있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서 중국 사람들도 설명을 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볼래? 하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어. 열심히 설득할 것. 네, 그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